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의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캐링턴 훈련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경기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느냐고 비판한 적이 있으신가요? 연일 SNS에 공개되는 훈련 장면들과는 달리 실제 경기에서의 효율성은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콰이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이어왔고 반복되는 문제점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들어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루벤 아모림 감독이 세부적으로 설계한 훈련 및 운영 계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순위를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한층 명확하게 만들며 클럽의 위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올드 트래퍼드 합류 1주년을 맞아 진행된 미디어 인터뷰에서 루벤 아모림 감독은 현 시점에서 팀이 반드시 활용해야 할 강점을 강조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력 관리 측면은 물론 늘어난 훈련 시간은 선수들이 포르투갈 출신 사령탑의 축구 철학을 더욱 깊게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오기 전부터 1985년생 지도자는 자신의 성공 기반이 된 3-3-4-1 전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이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전술은 세계 축구에서 낯선 형태는 아닙니다. 안토니오 콘테, 토마스 투셸이 첼시에서 그리고 최근 시모네 인자키의 인터 밀란이 큰 성과를 거두며 그 효용성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4-3-3이나 4-2-3-1만큼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제대로 가동될 경우 3-4-9-1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매우 뚜렷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은 애초에 2024 2월 도 시즌이 끝난 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너스가 보낸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캐링턴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팀을 맡아야 했습니다. 촉박한 시간, 여기에 여러 대회에 동시에 나서야 하는 일정까지 겹치면서 40세 사령탑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전술 의도를 충분히 주입할 여유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경기를 곧바로 치러야 했던 탓에 팀의 전술적 완성도는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팬들 역시 에이모림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실망스러운 경기들이 이어졌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 하위권으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카라바오컵과 FA컵에서도 탈락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결승까지 올라간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였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만큼 견고한 기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빡빡한 일정 때문에 새로운 전술을 소화할 시간을 더욱 잃게 됐습니다. 이렇듯 2024-25 시즌이 기대에 못 미친 만큼 포르투갈 출신 지도자는 이번 시즌 주중 경기가 없다는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 훈련 강도를 높이고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1985년생 사령탑은 올해 시즌을 대비해 일주일 단위의 세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휴식일은 늘었지만 훈련 일정이 무리하게 빡빡해진 것은 아닙니다. 에이모림 감독은 장기적인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선수들의 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문 데이터에 기반해 운동량을 세밀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수들이 경기 직전 피로 누적이나 컨디션 저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캐링턴에서 진행되는 일주일 훈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공식 경기 일요일, 회복 훈련 월요일, 휴식 화요일, 고강도 훈련. 수요일, 약 2시간 이상 진행되는 장시간 훈련, 실제 경기와 비슷한 강도의 세션. 목요일, 회복 훈련 금요일, 세트피스 포함. 날카로움을 끌어올리는 짧은 전술 훈련 물론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그 12라운드 에버톤전처럼 경기가 일요일 또는 월요일 밤에 열릴 경우 변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핵심은 루벤 아모림 감독이 역할과 과업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고 그 결과 팀 전체가 조금씩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개인별로 따로 휴식하는 시간이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선수들은 회복 과정에서도 함께 움직이며 팀 케미를 높이고 더욱 단단한 집단으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팅 리스본 시절 아모림 감독이 자주 언급했던 문화로 그는 서 알렉스 퍼거슨 시대의 팀 정신을 다시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규정은 국가대표에 소집되지 않은 선수들은 반드시 캐링턴에서 훈련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FIFA 데이스 기간 동안
카세미로와 마크스 라시퍼드가 미국으로 떠났던 사례는 구단이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며 여론 부담을 피하고자 더욱 철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클럽 내 프로 의식도 이전보다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트추나 카세미로가 휴가를 스스로 단축해 복귀하는 모습, 벤자민 셰스코와 사무엘 유링 주니어가 동료들보다 일찍 훈련장에 도착하는 장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점점 빅클럽다운 면모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선수들은 개인적 이득보다 팀 성과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디 아슬레티시에 따르면 매주 한 차례는 실제 90분 경기를 완전히 재현하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다음 날에는 회복 훈련을 배치해 향후 유럽 대항전 일정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체력과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동 거리도 줄여 피로 누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5 대결 훈련에서는 한 팀은 대형 골문을 향해 공격, 다른 팀은 수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선수 각자가 경기 중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명확히 익히도록 합니다. 에이모림 감독은 고정 상황, 즉 세트피스 훈련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과거 여러 시즌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수비는 아직 개선 여지가 있지만 공격에서는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는 아맛 디알로, 마티 다라미가 결정적인 한 골씩을 기록하며 승점을 지켜냈고 그 뒤에는 뮤란 엠브모와 비루노 페르난데스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있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카세미로, 레니 요로가 공격 가담에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대부분 팀들이 짜임새 있는 수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세트피스 활용 능력은 경기 양상을 뒤집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아스날이 경기력 난조 속에서도 꾸준히 승리를 챙기는 방식과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우승 후보 반열에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캐링턴 훈련장의 시설 업그레이드입니다. 최신 장비로 교체된 뒤 회복 속도는 안정적으로 향상됐고 지난 시즌보다 부상자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자택에서 개별적으로 회복하던 방식 대신 구단 내 집단 프로그램을 강화한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학적 접근과 충분한 장비, 체계적 시스템은 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훈련 일정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일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해 동안 조직력 부족을 지적받아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커다란 변화입니다. 현재는 기술진과 데이터 분석 책임자인 마이클 스캇 또는 반 무온둥텐, 친에치 엑사치 카스까지 합류해 긍정적인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아모림 감독은 실제 경기와 동일한 형태의 전술 배치를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그의 의도에 따라 공의 흐름을 유도하고 선수들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하나의 블록을 형성합니다. 전술 조립 단계에서는 팀 전체가 동시에 압박하거나 일제히 후퇴해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등 과거처럼 각자 제멋대로 움직여 공간을 내주는 모습은 크게 줄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익숙한 4-3-3이나 4-2-3-1로 전환할 것을 요청해왔지만 에이모림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디아오 호황이 와도 내 계획을 바꾸진 못한다고 강조하며 3-4-2-1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4-3-3을 선호하는 구단의 축구 디렉터 제이선 윌컥스의 의견도 그의 철학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에이모림은 실제로 포메이션 자체는 본질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팀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질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아직 원하는 보강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가진 재료로 최선의 접근법을 찾으며 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두 줄 빌드업, 강한 측면 활용 등은 올 시즌 유나이티드의 경기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4-2-1은 출발점일 뿐 경기 중에는 자주 4-3-3 구조로 전환해 공격 숫자를 늘리는 등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팅 리본 시절부터 아이모림이 강조해온 상황 적응형 축구의 핵심입니다. 구단 수뇌부가 그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0세의 젊은 사령탑은 과감히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베테랑 감독들과 달리 열린 사고와 실험 정신은 올 트래포드가 제대로 된 팀으로 재탄생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팀으로 말입니다. 도전의 연속이었던 1년이 지나고 이제 포르투갈 출신 사령탑은 성공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꿈의 극장 올 트래포드에서 여러 규율과 세부 일정들을 재정비하며 수년간 이어져온 문제들을 하나씩 바로잡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결과가 확실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는 팀의 목표를 위해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팀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선수들이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팀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타워 이바르치칠이 전해드리는 콘텐츠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